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측백나무과의 향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향나무 중에서도 향나무가 있고 향나무 앞에 연필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연필 향나무, 이렇게 두 종류의 나무들이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자주 만나게 되는데, 오늘은 이 두 나무가, 향나무하고 연필 향나무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향나무는 학명에 보면 차이넨시스, 그리고 연필 향나무는 연필 향나무는 학명에 보면 버지니아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은 미국의 버지니아 쪽이고, 향나무는 중국 쪽이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입니다. 동양은 향나무고 서양은 연필향나무,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의 연필향나무는 바로 연필을 만들 때 이 나무를 제일 많이 씁니다. 이 연필향나무는 연필향나무나 그냥 향나무나 두 나무 모두 나무의 목재에서 향기가 아주 좋은 향기가 나죠. 향기가 좋기 때문에 이 향나무로는, 우리나라의 향나무로는 설날이나 추석, 그리고 명절 때나 아니면은 제사를 지낼 때 향불을 피우는 나무가 바로 요 향자가 들어간 향나무죠. 그리고 여기 향나무는 연필이라고 들어갔으니까 우리 필기도구로 쓰고 있는 연필을 만들 때 쓰는 나무가 바로 연필 향나무입니다. 이 향나무는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나무죠. 자생하고 있는 나무인데, 이 향나무 하면은 우리가 설날이나 추석 때,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꼭 필요한 향불을 피우는 나무가 바로 향나무죠. 그래서 향나무는 나무의 목재에서 좋은 향기가 납니다. 좋은 향기가 날 뿐만 아니라 이 목재에서 얻는 기름으로, 에센셜 오일로 비누나 화장품에 향기를 가미해 줄 때 요 나무, 향나무의 목재에서 오일을 얻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향나무 종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그리고 이 향나무는 학명의 차이넨시스라고 해서 중국이 원산지인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연필 향나무는 미국의 버지니아 주 쪽에, 그러니까 동쪽 지방에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연필 향나무는 버지니아나라고 하는 학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 연필 향나무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줄기의 끝에 있는 잎에 있습니다. 그래서 잎의 모습을 보면은 연필 향나무의 줄기에 보면은 가지의 끝 부분에 있는 잎의 모양이 이렇게 뾰족하다. 그래서 이 뾰족한 모습은 바로 우리가 바늘잎과 비늘잎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끝이 바늘처럼 뾰족해지는, 이렇게 끝이 바늘처럼 뾰족해지는 요 잎을 우리들은 바늘잎이라고 하죠. 바늘잎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침엽이라고 하고, 요 잎처럼 잎이 줄기를 이렇게 감싸고 있다. 줄기를 이렇게 감싸서 생선의 비늘이 생선의 몸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감싸고 딱 달라붙어 있는 이러한 잎을 우리들은 인엽이라고 합니다. 인엽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비늘잎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비늘잎하고 바늘잎과 비늘잎이 같이 있는데, 가지의 끝부분에 바늘잎을 가지고 있는, 가지의 아래쪽에는 비늘잎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비늘잎을 가지고 있고, 가지의 끝부분에 가서 바늘잎이 나타난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향나무가 바로 연필 향나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향나무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향나무는
나이가 7살에서 8살이 될 때까지 7살에서 8살이 될 때까지는 요 잎이 전부 이런 바늘잎만 있습니다. 바늘처럼 잎의 끝이 뾰족한 이러한 바늘잎만 있고 7살에서 8살이 넘어가게 되면 나이가 좀 들면은 이제 좀 철이 들었다. 철이 들면은 요 잎이 비늘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보면 어렸을 때는 어린 나이에서는 자기의 주장이 강하고 날카롭게 살죠. 날카롭게 사는데 반해서 나이가 들게 되면 둥글둥글하게 모든 일을 둥글둥글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둥근 잎이 나타나는데 둥근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향나무도 8살이 되기 전에는 요런 잎만 있다가 바늘잎만 있다가 8살이 넘어가면은 이런 비늘잎이 나타난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향나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연필향나무는 이러한 잎의 끝, 가지의 끝 부분만 잎 아니고 가지의 끝 부분에만 바늘잎이 있고 가지 쪽에는 인엽이라고 하는 비늘잎이 뒤덮여 있습니다. 이렇게 비늘잎이 뒤덮여 있고 이러한 가지의 끝 부분에 새로 나오는 잎은 모두 이렇게 바늘잎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바늘잎으로 되어 있게 되는데 이 바늘잎은 수명이 한 3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3년 정도 돼서 한 3년 정도 지나게 되면 이 잎은 떨어져 버리고 이렇게 비늘잎만 남게 된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잎을 보면은 잎에는 이렇게 바늘잎도 있고 비늘잎도 같이 있는데 이 바늘잎들은 한 3년 정도 살다가 떨어져 버리고 이렇게 비늘잎으로 바뀌게 된다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연필향나무입니다. 그래서 잎의 모양으로 가지의 끝에 달려있는 잎의 모양이 가지의 끝에 달려있는 잎의 모양이 바늘잎만 있고 줄기는 모두 비늘잎만 있을 때는 향나무 앞에 연필자를 붙여주고 거기에 비해서 향나무는 이렇게 바늘잎도 따로 있고 바늘잎도 따로 있고 나이가 7살 8살이 지나서는 비늘잎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향나무죠. 그래서 이 향나무에 비해서 이 연필향나무는 연필향나무도 향나무와 마찬가지로 목재에서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좋은 향기가 나고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기름을 추출을 해서 에센셜 오일을 추출을 하게 되는데 요 목재에서 얻는 에센셜 오일로 우리들은 비누의 향기를 좋은 향기를 내게 하는데 가미하기도 하고 또 화장품에 넣어서 좋은 향기를 내기도 합니다. 근데 요 연필향나무와 이 향나무는 숫꽃의 모습에서는 거의 차이를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향나무의 꽃들은 보통 암수가 딴 그루입니다. 딴 그루이기 때문에 이렇게 숫꽃이 피는 나무가 따로 있고 이렇게 암꽃이 피는 나무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연필향나무도 마찬가지로 암수 딴 그루이기 때문에 이렇게 숫꽃이 피는 나무가 따로 있고 이렇게 암꽃이 피는 나무가 따로 있는데 가끔 가다가 이 연필향나무는 암수가 같은 나무에 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연필향나무가 보면 어떤 나무는 암꽃과 숫꽃이 한 나무에 달려있는 나무도 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연필향나무이고 이 숫꽃의 모습은 연필향나무나 우리나라의 향나무나 구별을 할 수 없을 만큼 같습니다. 같아서 이 연필향나무의 꽃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가지의 끝에 이렇게 꽃에 이삭이 달리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갈색의 동그란 부분, 이것이 바로 인편이라고 하는 비늘 조각입니다. 이렇게 비늘 조각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이 비늘 조각을 인편이라고 하는데 이 갈색의 비늘 조각 속에는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공처럼 생긴
동글동글한 것이 보이는데 이런 동글동글한 것이 바로 숫꽃의 꽃밥이죠. 꽃밥이 이렇게 여러 개가 모여서 이렇게 여기 비늘 조각하고 꽃밥이 모여서 여기 꽃 하나가 되는 거죠. 여기에 숫꽃 하나고 여기도 숫꽃 하나가 있고 여기도 숫꽃 하나, 그리고 옆에도 이렇게 양쪽에 숫꽃 하나씩 있어서 이러한 숫꽃들이 모여서 숫꽃 이삭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숫꽃 이삭이 가지의 끝에 달린다 하는 것은 향나무나 연필 향나무나 똑같습니다. 크기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은데 여기에서 암꽃 이삭을 보면 암꽃 이삭도 마찬가지로 가지의 끝에 이렇게 암꽃 이삭이 달리는데 이 크기가 길이가 1에서 2cm 아닙니다. 밀리미터입니다. 그래서 1에서 2mm이기 때문에 우리 보통 사람들 요 암꽃 본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요 암꽃은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야말로 깨알 만큼 작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질 않는데 아는 사람들한테는 요거 보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안 보이고 아는 사람들은 꽃이 여기 숫꽃이 피었으니까 숫꽃이 피었으니까 암꽃도 있을 거야 하고 찾아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암꽃이 보입니다. 암꽃이 보이는데 이 암꽃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향나무하고 이 연필 향나무는 암꽃의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연필 향나무를 보고 있는데 연필 향나무의 암꽃은 이렇게 보이는 것이 요게 비늘 조각입니다. 여기 숫꽃에서 말했던 요 갈색의 요 비늘 동그란 부분을 비늘 조각이라고 하고 인편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암꽃에서는 이러한 비늘 조각이 4개가 보입니다. 이렇게 4개가 보이는데 요 비늘 조각을 한자로 인편이라고 하고 요 인자는 생선의 비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선의 비늘의 편자는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선의 비늘 조각이다 해서 우리말로는 그냥 생선자를 빼고 비늘 조각이라고 하는데 이 비늘 조각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4개의 비늘 조각이 있고 그리고 배주라고 하는 밑씨, 여기 요 2개가 동그랗게 보이는 요것이 배주라고 하는 밑씨입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배주라고 하지만 우리말로는 밑씨라고 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씨앗이 될 부분이다 해서 밑씨라고 합니다. 밑씨라고 하는데 이 씨앗이 될 부분이 2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연필 향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이 향나무는 암꽃 이삭을 보면은 그 밑씨의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의 밑씨를 가지고 있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씨의 숫자가 4개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에 열매를 맺었을 때 열매 속에 보통 4개 정도의 씨앗이 들어있게 됩니다. 여기에 밑씨의 숫자만큼 요 속에 요 씨앗이 4개 정도 들어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향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연필 향나무는 여기에 밑씨의 숫자가 2개였기 때문에 나중에 열매 속에 들어있는 씨앗이 보통 2개인 것이 많다.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 크기를 보면은 요것을 솔방울 열매라고 하고 한자로는 구과라고 합니다. 요 열매가 처음에는 이런 초록색인데 나중에 이런 자주색이 도는 갈색으로 자주색이 도는 이런 색깔로 열매가 검은색으로 익게 되는데 요 열매의 껍질이 딱딱하게 솔방울처럼 딱딱하게 목질화된다. 나무처럼 딱딱한 목질화된다 해서 이러한 열매를 우리들은 솔방울 열매라고 하고 한자로는 구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과의 크기가
지름이 4에서 6mm 정도 되는 것을 4에서 6mm로 크기가 아주 작죠. 작은 것이 바로 요 연필향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연필자가 빠진 향나무는 7에서 8mm다. 그래서 여기에 비해서 4에서 6mm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향나무는 7에서 8mm로 열매 크기가 크다. 그래서 열매의 모습도 약간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 있고 열매 크기도 7에서 8mm로 열매가 크다 하는 것이 바로 향나무이고 연필향나무는 열매 크기가 작다 하는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두 나무는 나무의 모양을 보면은 나무의 모양이 우리나라의 향나무는 나이가 들면은 처음에 젊은 때의 이 향나무는 곱게 빤듯하게 멋진 모양을 하고 있는데 환경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향나무들은 이렇게 굽어서 휘기도 하고 이 나무의 목재가 비틀리기도 합니다. 비틀리기도 하는 이러한 형태의 구부러진 형태의 이런 비틀린 형태의 나무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향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연필향나무는 나이가 들어도 곱게 쫙 뻗어 올라간다. 쫙 뻗어 올라가고 이 나무의 목재가 아주 향기가 좋죠. 향기가 좋고 부드럽기도 하고 부드럽고 향기도 좋고 결이 아름답기 때문에 이 나무로 연필을 만들어 놓으면 연필을 깎기도 좋고 연필이 또 가볍기도 합니다. 나무의 목재가 가볍습니다. 가볍고 부드럽고 향기도 좋기 때문에 이 목재를 가지고 우리들은 연필을 필기도구로 쓰는 연필을 바로 이 나무에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름도 연필을 만든다 해서 연필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연필향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필향나무는 연필을 만들 때 쓸 뿐만 아니라 살아 있을 때는 이렇게 나무의 모양이 참 멋지죠. 아주 튼튼하고 우람하면서 키가 30m 정도까지 높이 자랍니다. 높이 자라면서 이 나무의 모양이 우람하고 아주 아름다운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나무들을 옆에다가 쭉 줄지어서 이렇게 심어 놓더라도 나무들이 잘 자랍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줄지어서 쫙 심어 놓으면은 이 나무의 가지들이 아주 촘촘하죠. 촘촘하기 때문에 바로 옆에 심고 이렇게 줄지어서 심어 놓으면 여기에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을 만큼 가지들이 촘촘하다. 그래서 울타리 대용으로 요거 사용하기도 합니다. 울타리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 나무를 이렇게 줄지어서 심어서 거센 바람을 막아내는 방풍림의 역할도 이 나무는 하게 된다 하는 나무가 바로 연필향나무였고 이 연필향나무는 미국에서 한 1940년도경에 우리나라에 도입이 돼서 자라고 있는데 이 연필향나무는 생각보다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많이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도감이나 나무를 취급하는 사람들이 연필향나무를 잘 몰라가지고 소개를 못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앞으로는 요 나무를 만나면은 이렇게 가지의 끝에 이렇게 뾰족한 바늘 잎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나무에 이러한 잎을 가진 향나무를 만나면은 연필향나무가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